안녕하세요. 보성관와 한은경입니다. 저희 이강체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두 번째에는 투데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리라 믿고 있고요. 이 문제풀이 중복되는 것들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덜 할 거니까요. 앞쪽에서 비중 있게 심도 있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1번 보시죠. 여성건강 간호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여성건강 간호다라고 하면요. 뭐 생각하셔야 돼요? 여성 중심이다, 가족 중심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성 중심이다라고 하면요. 여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거, 이게 여성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족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여성은 결국 가족 구성원의 핵심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역할과 그 가족 핵심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중심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사춘기에서 폐경기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춘기뿐만 아니라 사춘기 이후에 모든 가임 여성, 모든 가임 여성부터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건강 관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2번 가족 구성원의 핵심인 여성 개인의 건강을 관리한다. 가족 구성원의 핵심인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족 구성원도 같이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족 전체의 건강을 도모하겠다라고 했고요. 3번 여성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결정하고 조정한 능력을 갖도록 하겠다. 이게 여성 중심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네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총체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여성의 성특징을 중심으로 모성 역할에 대한 간호를 제공한다. 성특심을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은 뭐세요? 전체 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간호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72번이요. 자신의 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내면적인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춘기에 형성된다. 사춘기에 형성되고 거의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기본적, 애정 표현의 기본적 동력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성 역할이냐, 성 정체감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뭐냐, 얘는 내가 사춘기에 나의 성에 대한 인식, 나의 성에 대한 정체감을 갖고 꾸준히 내 성이 이런 거구나라고 갖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성 정체감인데요.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성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를테면 너는 남자니까 쌀가마니 정도는 들어야지, 너는 여자니까 요리를 잘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요. 사회가 주어지는 성 역할, 성에 대한 뭐 인식, 개념 이런 것들을 성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습득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젠더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문화적 의미의 성이고요. 후천적 남녀에 따른 심리, 사회적 성 역할 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 건강은 뭐냐? 성적 존재가 인격, 의사소통 및 사랑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및 사회적 측면의 통합을 이루는 것을 성 건강이라고 하죠. 여기 섹스라고 나와 있는 건 생물학적 성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냐, 남자로 태어났냐, 생식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요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섹스다. 75번이요.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동폭력이나 가정폭력 이 둘 중에 뭔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동학대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가정폭력도 등하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냥 문제를 내드렸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풀이할 내용은 없어요. 사실 해설에 굉장히 잘 써놔가지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라고 했잖아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자극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가해자들이 자극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가해자들이 짜증을 돋구는 행위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누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정폭력에서 가해자들의 자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피해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다른 기분 나쁜 일들이 있는데 안에 와서 푸는 거죠. 그게 가정폭력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잘못된 통념이다라고 할 수 있어. 야, 아내가 맞을 짓을 했겠지. 아내가 뭘 잘못을 했겠지. 이런 거. 또는 남편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 남편이 뭘 잘못했겠지. 남편이 바람을 폈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뭐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 피해자들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열등하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사회적 경제가 낮을수록 발생률이 높다. 뉴스 보세요. 사회적 경제가 낮을수록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낮다고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 경제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저런데 왜 때리지? 뭐 부러울 게 있다고 뭐 왜 그러지? 이런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경제 상태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고 아니죠. 피해자의 행동이 이게 맞네. 이게 맞네.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죠. 아니죠.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5번 읽어볼게요. 직접 폭력이 없더라도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얘가 정답이 되고요.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누구예요? 피해자가 맞는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요.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해자가 뭔가 일단 안 좋은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자꾸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때리는 이유는 아주 다양해요. 근데 피해자의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피해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그럼 맨날같이 폭력을 행사해야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폭력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 가정폭력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데이트 폭력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